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은 호주에서 아이가 많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관한 것입니다. (2023년 6월 30일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번 녹음은 호주에서 태어난 신생아에 관한 것입니다. 호주 정부에 속해 있는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라는 곳에서, 여기를 뭐라고 부를까요? 건강복지청? 이렇게 부르면 어떨까 해요. 여기에서 2021년에 태어난 아기들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렸어요. 이 아이는 첫 번째 아이인가 두 번째 아이인가, 산모는 몇 살이었는가, 산모가 담배를 피는가, 임신을 알고 나서 처음 의사를 만난 것은 언제인가, 어느 주에서 만났는가, 이런 자세한 내용을 보고서에 담아서 올렸는데, 여기서 이 녹음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그 산모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 보고서가 언론에 언급되고 있는 것은 아이 낳은 총수를 세어봤더니 호주 역사상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2021년에. 제가 호주에 처음 온 것이 2001년이었는데요. 그때를 보니까 25만 4,326명이 태어났더라고요. 그런데 21년에 태어난 아기들을 보니까 31만 5,705명이에요. 한국에서 요새 25만 명 이하로 내려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호주에서는 31만 5천 명이 태어난 거죠. 남들이 들으면 호주랑 한국이랑 인구가 비슷한 줄 알겠어요. 이 보고서가 하나의 PDF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몇 페이지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표가 하나 처음에 나와 있는데요. 그 표는 이 산모들은 어디에서 왔는가를 보여주는 표예요. 이 아이를 낳은 산모들이 모두 호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닐 거 아니겠어요? 호주에서 태어난 산모는 이 중 20만 4천이라고 하는데, 그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 온 산모들은 어디에서 왔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많이 온 나라부터 보면요, 인도에서 온 산모 16,700, 뉴질랜드에서 온 사람 8,000, 영국에서 온 사람 7,800, 중국에서 온 사람 7,200, 필리핀 4,800, 베트남 3,500, 네팔 3,500, 파키스탄 3,000, 남아공 2,400. 여기까지가 호주를 포함한 10등이에요. 이걸 보면 인도만 자릿수가 다르죠. 5자리. 이 숫자들, 즉 산모는 어느 나라에서 오신 분인가를 보여주는 이 숫자가 대충 호주 안에 여기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라는 거랑 비슷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비율로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 상식적이겠죠. 그러니까 호주 안에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숫자가 얼만큼이면 그 숫자가 대충 산모의 숫자로도 비슷하게 나와야 되고, 뉴질랜드에서 온 사람의 숫자가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그 숫자가 비슷하게 산모의 숫자 집계에도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좀 비슷한 세 개의 나라를 보려고 합니다. 인도, 중국, 뉴질랜드. 뉴질랜드에서 온 사람이 중국에서 온 사람의 숫자보다 적다고 합니다. 호주의 인구 통계 21년에 한 거죠.를 보니까 뉴질랜드에서 왔어요 라고 한 사람들은 56만 명, 나 중국에서 왔어요 라고 한 사람들은 60만 명인데, 아이 낳은 숫자로 보니까 뉴질랜드가 더 많이 낳은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숫자로 71만 명이 인도에서 왔는데, 지금 아이 낳은 숫자를 비교하면 인도에서 온 사람들은 아이를 훨씬 많이 낳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호주 안에 있는 인구를 고려할 때 아이를 적게 낳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국 사람들인 거죠. 이런 관찰이 만일 사실이라면 키위랑 호주 가자에서 이걸 처음 발견한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찾아보니까 비슷한 연구가 있었어요. 캔사스 대학에 있는 어떤 교수님께서 미국에 있는 숫자를 들여다봤는데,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중 자기 부모가 한국에서 왔거나 혹은 미국에 올 때 아주 어렸을 때 13세 이전에 온 사람 중 부모가 한국에서 온 사람들을 봤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아니죠. 어쩌면 한국말을 엄청 잘 못할지도 모르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국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심지어 미국에서 태어나기까지도 했는데, 미국 내에서 흑인들은 1.6, 히스패닉은 1.5, 백인들은 1.4 그 정도의 출산율을 보일 때 이 사람들은 0.82라는 거예요. 출산율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부모가 오면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에서 온 사람들의 손자, 손녀뻘 되는 그 아이들을 낳을 때 훨씬 적게 낳는 거죠. 이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인 평균 출산율 0.82명 인종별 최저라는 내용으로 찾아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숫자를 봐도 그렇고 이번에 호주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거를 봐도 그렇고 동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아이를 적게 낳는 거예요. 단순히 자기네 나라에 있을 때 적게 낳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도 아이를 적게 낳는 거죠. 이번 보고서에 한국이 10등 안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좀 한국 숫자를 찾으려면 복잡합니다. 그래도 한참 찾아가다 보니까 한국과 일본을 합쳐서 2,500명 정도 나왔다는 숫자를 찾았어요. 그런데 일본 인구를 보니까 호주 안에 일본 인구가 42,421이더라고요. 한국이 10만 5천, 10만 6천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충 한 3분의 1 정도는 일본 분이 나으신 걸로 하고, 왜냐하면 일본 자체의 출산율이 1.2 막 이렇게 되니까요. 그렇게 하고 한국은 그 중에 3분의 2라고 해서 한 1,700 정도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호주 안에서 볼 때 한국 인구는 10만 6천으로 1,700을 낳은 거고 신생아를 낳은 것이고 파키스탄은 그거보다 훨씬 적은 9만 5천 명의 인구를 가지고 3,073명의 신생아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 호주 입장에서 볼 땐 파키스탄에서 이민을 받으면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왜 이런 현상이 있는 걸까요? 미국에 간 한국 사람, 호주에 온 한국 사람, 호주에 온 중국 사람, 혹은 대만, 홍콩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적게 낳는 걸까요? 단순히 홍콩, 싱가폴, 타이페이, 서울, 부산 이런 데서만 적게 낳는 것이 아니라 LA에 가서도 적게 낳고 시드니에 와서도 적게 낳고 멜번에서도 적게 낳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현상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이거를 키위랑 호주 과자에서 알아내야 될 필요는 없겠죠.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이미 다 이걸 설명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기저기서 이미 이런 얘기를 많이 해놓은 거예요. 이런 걸 설명해 본 사람 중에 제가 한 사람을 골랐습니다. 대만중앙연구원에서 일하시는 어떤 분인데 보니까 인터넷에서 이걸 설명한 영상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름은 정안형이란 분인데 뭐 중국말로는 다르게 읽겠죠. 대만 국립대학을 나오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 가서 석사학위를 하고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면서 뭐 이런 인구 뭐 이런 거를 자기의 주요 연구 분야로 삼은 사람이죠. 이분이 글을 엄청 많이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글을 제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봤어요. 그 글의 제목이 이겁니다. Ultra Low Fertility in East Asia. 동아시아의 초저 출산율. 그리고 Confucianism and its Discontents. 유교와 그것의 불편함. 이게 제목이에요. 38페이지짜리 논문인데요. 제가 뭐 한 단어 한 단어 다 읽은 건 아니고요. 대충 띄엄띄엄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거 재밌구나 싶은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credentialism이라는 건데요. 이거를 한국말로는 학력주의라고 한답니다. 출산율이 낮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학력주의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학력주의라는 것은 어떤 전통에서 온 것이냐 하면 과거급제 더하기 입신양명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하자면 과거시험이라는 시험 자체는 없어졌지만 그것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시험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대학 입학 시험이고 아니면 무슨 뭐 외무고시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미국에서 무슨 자격증을 받았음 뭐 의사가 됐음 아니면 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음 그런 것들이 과거급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단순히 그 자격증을 받고 이제 받았으니까 고향에 가서 낚시를 할래요 그렇게 살지 않죠. 그거에 따른 입신양명을 하죠. 그래서 그 양쪽을 어느 정도 잘 했을 때 여성들의 눈에 저 사람은 애아빠가 될 자격이 있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걸 단순히 남자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를 낳을 여성분들도 자기의 분야에서 과거급제와 입신양명에 해당하는 걸 해서 무슨 그게 뭐 대기업이라면 차장이 된 다음에 아니면 뭐 좀 작은 회사라면 이사가 된 다음에 41살에 이제 회사 일은 잠깐 멈추고 이제 아이를 낳을래 이렇게 한다는 거죠. 논의를 위해서 좀 심한 경우를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여기서부터는 저의 해석인데요. 단순히 예비 아빠, 예비 엄마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도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은 부모가 만일 우리가 아이를 낳는다면 해서 뭐 그 아이는 4살에는 뭐 영어 유치원을 다닐 것이고 뭐 중학교는 뭐 뉴욕에서 다니고 뭐 대학은 뭐 어디를 가고
직업은 이런 거 이런 거를 할 거고 그 과정에 뭐 비용은 얼마가 들 것이고 뭐 일시적으로 아빠는 기러기 아빠가 되고 뭐 이렇게 될 거야를 다 고려한 다음 결론 아이를 낳지 말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회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늦게 낳고 혹은 적게 낳고 그렇게 돼서 결국 출산율이 낮다. 이것이 한 가지 설명인 것이죠. 논문의 제목은 아까 말씀드렸고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2020라는 책에 있는 것이고 거기에 83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저의 생각을 버무린 내용이 이것인 것이죠. 참고로 그 논문에 있는 제목 Confucianism and its Discontents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저의 추측은 아마도 이 제목은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s라는 프로이드의 책 제목에서 그 생각을 빌려온 것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호주에서 아이가 많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다루려고 한 것인데 거기에서부터 좀 너무 멀리 왔죠. 그래서 호주 아이들로 좀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연도는 다르죠. 호주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는가에 대한 다른 기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여자 아이들에게 주는 가장 인기 있는 10개의 이름과 남자 아이들에게 주는 10개의 인기 있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 아이들 거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처에 아이가 있으면 이런 이름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Charlotte, Amelia, Isla, Olivia, Mia, Ava, Matilda, Ella, Grace, Willow. 이게 샬롯이 제일 인기 있는 거고 윌로가 10등이라고 합니다. 3등에 나온 이름이 아일라인데요. ISLA예요. ISLA를 보면 이슬라 뭐 이렇게 읽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읽는 것이 가장 흔히 잘못 읽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호주인으로 살기 위해서 혹은 진정한 뉴질랜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A 이름 정도는 읽을 줄 알아야죠. 이거를 아일라라고 읽는다는 것을. 여기까지는 여자 아이들 이름이었고요. 남자 아이들의 이름은 이겁니다. 올리버, 노아, 레오, 윌리엄, 헨리, 잭, 시어도, 허슨, 찰리, 루카 이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주목을 한 것은 2등 노아예요. 가장 인기 있는 이름 2등인 것이죠. 호주에서 2023년에 노아, 자기 아이를 노아라고 이름 짓는 사람이 그거를 그렇게 하면서 노아가 구약 성서에 나오는 노아라는 거를 모르는 채 우연히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서 혹은 적어도 호주 안에서 기독교는 빛이 바랜 것 같지만 그래서 그 교회로 쓰는 건물들이 그냥 뭐 카페로 쓰이거나 다른 걸로 쓰이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성경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무료 장명소, 돈을 받지 않고 이름을 지어주는 곳, 그것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그 아까 논문의 제목으로 등장한 유교는 그 유교의 생각 내에 그 회원을 줄이는 요소가 있어서 점점 장명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에서는 호주에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다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키위랑 호주 과자를 찾아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녹음을 올리고 나서 암만 생각해도 거기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다 소리로만 하니까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아 영상을 아주 간단하게 한다면 안 됩니다. 여기는 호주 정부 사이트예요. 여기 호주 정부 사이트인데 6월 말에 2021년에 낳은 아이들을 가지고 엄청 자세한 보고서를 올렸어요. 녹음에서 다룬 숫자는 이거죠. 아이들이 얼마나 태어났는가. 90년대는 이렇게 태어났었는데 20몇만. 그런데 지금 21년을 집계해 보니까 31만 5,705명이어서 이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죠. 녹음에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 아이를 낳으신 분들이 어디에서 오셨는가를 본 것인데 대부분 3분의 2는 호주에서 태어나신 아이 엄마들이 맞지만 3분의 1은 외국에서 어떤 시점에 호주로 오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어디에서 오셨는가 봤더니 인도가 이렇게 많고 인도 인구가 이렇게 많다는 것이 아니라 인도에서 오신 분들이 아이를 이렇게 많이 낳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외에는 뉴질랜드, 영국, 중국, 필리핀,
베트남, 네팔, 파키스탄, 남아공인데 인구에 비해서 호주 내에 있는 인구에 비해서 중국 사람들은 좀 적게 나왔고 네팔, 파키스탄은 좀 많이 나왔더라. 그런 내용을 했었고요. 거기서 논문을 하나 언급했었는데 이게 논문이고요. 이거를 만드신 분은 제가 그분의 이력서를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입수했습니다. 그분은 이분이신데 이거를 한자를 찾아보니까 정안형이라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은 국립대만대학을 나오시고 뭐 이런저런 공부를 하시다가 나중에 박사학위를 이런 분야에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가 이 연구 분야와 맞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언급했던 것은 이 제목의 이 부분, Confucianism and its Discontent는 아마도 프로이드의 책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에서 빌려왔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녹음에 남긴 바가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